네, 해설갑니다. 오늘 시장은 좀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. 이 조정의 가능성은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토요일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어제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지표들을 좀 보여드렸죠. 그래서 이제 추격 매수를 좀 하지 마시고 시장의 조정에 좀 대비를 하고 그 후를 보자.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제 만기일 앞두고 우리가 같이 보던 시장의 조정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은 시황 역시 함께 보고요. 뭐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종목들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마감은 코스피가 1.62% 하락을 했고요. 좀 강하게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고요. 코스닥 2.16% 하락을 하면서 이제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. 코스닥이 좀 더 장중에 강했거든요. 근데 이제 코스피가 하락폭이 점점 커짐에 따라 이쪽에서 좀 매물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. 아무래도 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시가총액이 1위죠. 근데 오늘 급락을 했죠. 셀트리온 그룹주가.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이 더 크게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됩니다. 오늘 수급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1조 천억을 매수를 했습니다. 굉장히 많이 매수한 겁니다. 최근에 개인이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팔았죠. 주식이 상승하는 구간에서. 그래서 좀 실탄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하루 하락 구간에서 좀 강력하게 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. 오늘 외국인 매도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좀 나오면서 외국인이 강하게 좀 매도를 하는 모습. 기관은 역시나 계속적으로 좀 파는 모습이고요. 코스닥 개인이 2070억 매수를 했고요. 외국인 기관이 양매도가 나오는 모습입니다. 그리고 이 파생시장에서는요, 선물, 외국인이 소폭 80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모습이고요. 옵션 시장에서 양매수 포지션 보여줬습니다. 제가 이제 시황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, 이제 조정 가능성에 대한 구간에서 나오면은, 이거는 뭐 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. 시황을 볼 때는요, 이 파생, 우리 시장을 볼 때는 이 선물, 옵션 시장을 함께 봐야 됩니다. 이 차트 보고 그냥 시장 관점을 논하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. 현물, 선물, 옵션 이렇게 수급을 전체적으로 봐야 돼요. 그러면서 이제 환율도 좀 말씀을 드리죠.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이 파생 시장을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겁니다. 이때 좀 조정의 가능성이 있을 땐 추격 매수를 하지 말고 좀 여유 있게 시장을 보면서 좀 매수를 하고요. 그렇게 우리가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저는 시황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좀 생각하는 입장입니다. 그래서 좀 유튜브에서는 이 파생 쪽을 많이 좀 다루지 않는 걸로 좀 제가 알고 있거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 채널에 이제 구독을 해주시고 매일 이제 봐주시는 분들은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해드리고 여기서 설명을 많이 드리니까 꼭 시장 보실 때 주식을 하실 때는 선물, 옵션, 환율 이런 지표들을 함께 보시면서 접근하시길 말씀드리고 이제 부탁드리는 바입니다. 그래서 오늘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는데요. 그냥 편하게 우리가 조정을 언제까지 나올까? 내가 언제 다시 매수를 해도 되나? 이렇게 봤을 때는 외국인이 다시 돌아서면은 보면 됩니다. 쉽게 봤을 때 다 거두절미하고 쉽게 봤을 때 외국인이 다시 돌아와요. 주식을 계속 사줘요. 그러면은 저도 같이 사도 되죠. 이래서 이제 외국인, 기관, 개인 이 주체별 이 수급을 보는 거죠. 그래서 아 나는 너무 머리가 아파. 다른 건 못 보겠어. 그냥 하나만 볼래. 하면은 외국인이 현물에서 돌아서는지만 보시면 됩니다. 이게 가장 기초적인 거죠. 가장 베이스입니다.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지표들을 좀 더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데요. 환율. 환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죠. 어제 그려드린 추세 그대로입니다. 하단 지금 다 와 있고 반등이 나오는 시점.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와도 그건 과매도권이기 때문에 급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오늘 환율이 상승을 했죠. 하단에 다 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하는 수 있는 구간인 거죠.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이 좀 예측이 되는 겁니다. 어느 정도. 그래서 환율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볼 수 있고요. 프로그램 매매.
오늘 프로그램이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. 이게 좀 외국인 쪽에서 나왔거든요.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가 굉장히 많이 오늘 잡혔죠. 아까 8천억 이상 나왔으니까. 이 프로그램을 유발을 해서 만기일 전에 좀 어느 정도 계속 현물 시장에서도 지금 좀 챙기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시장이 많이 오른 게 맞죠. 외국인은 지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.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야 되느냐. 보면은 오늘 이게 첫 조정이 나왔습니다. 이렇게 좀 달려왔죠. 이때는 좀 이벤트성 MSCI 리밸런싱 때문에 좀 치지 않고요. 오늘 이제 하락 장악형이죠. 매도세가 굉장히 센 음봉이죠. 음봉이 이제 거의 저가가 종가권에 이제 다 오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로 이제 조정이 끝난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. 요 캔들상 캔들이 이렇게 돼 있죠. 저가가 종가죠. 여기 보시면. 그래서 지금 하락 강도가 굉장히 센 겁니다. 매도세가 강한 거죠. 근데 이때는 MSCI 리밸런싱 때문에 동시효과 때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.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지금은 조정이 여기서 오늘 하루가 나왔다고 끝났다. 이렇게는 볼 수가 없고요. 시장에 대해서는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앞으로 시장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그리고 시장의 추세를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추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좀 가고 있죠. 그래서 지금 이 밑에 있는 하단에 추세에 어떤 식으로 이제 공방전이 내일 나올지 그것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요. 좋은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의 조정이 오늘 1.62%나 하락을 했는데 세게 이렇게 나오면은요 조정이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. 가격 조정으로 들어가는 거죠. 이게 질질질질 끌리면서 이렇게 가면 이런 기간 조정이 되는 거고요.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세게 밀리면은 이 가격 조정으로 조정이 마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격 조정의 좀 수준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.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.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은 시장의 첫 조정, 캔들도 좀 하락 장악형의 모습, 그리고 만기를 앞두고 외국인이 좀 차익 실현을 계속적으로 하는 모습이고 오늘은 현물에서도 주식시장에서 차익 실현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조정이 빠졌다고 이제 바로 막 급하게 또 현금을 무작정 막 투입하실 필요는 없고요. 좀 여유를 가지면서 시장 좀 지켜보시면서 추가 조정의 가능성도 더 열려 있으니까. 그래서 이제 매일 함께하는 이 시황 방송 보시면서 뭐 추격 매수 하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. 그러면서 이 조정 구간에 좀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은 좀 모아갈 수 있다.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시장이 조정이 나왔지만 추세가 깨진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역시 조정 후의 상승 관점도 지속적으로 아직도 유효하다는 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어느 쪽을 좀 모아가면 좋겠냐 이제 물으시면 저는 아직도 싼 주식을 좀 모아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종목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. 보면은 다 실적 말씀드리고 내년 업황 말씀드린 이 종목들인데요. 뭐 한국전력은 이제 수익 중이니까 넘어가고요. 한전 KPS 저는 역시 이 종목 장기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장기 바닥권이죠. 그리고 이 회사는 배당을 많이 주거든요. 여기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.5%예요. 배당이 굉장히 많이 주죠. 12월은 말일로 계속 갈수록 이제 배당에 대한 관심이 많아집니다. 배당주에 대한. 그리고 이제 실적을 보면은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리면 올해 크게 빠지지 않죠. 크게 빠지지 않는데 주가는 굉장히 장기 바닥권에 있죠. 굉장히 쌉니다. 이렇게 굉장히 싸다고 볼 수가 있죠.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넥센타이어. 넥센타이어는 이 구간에서 이제 10% 정도 수익이 나셨을 거예요. 제가 이 구간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모아가신 분들은 뭐 10% 정도 수익이 나셨으니까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. 이제 10% 정도 수익이 나면 50%는 챙기고
나머지를 끌고 가셔라.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넥스타이언 그런 관점으로 보고요.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역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죠. 지금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는데 시장의 조정이 나와서 이렇게 좀 내려오면 다시 모아갈 수가 있죠. 그런 관점으로 역시 유통주 다 말씀드린 종목입니다. 롯데 제가도 말씀을 드렸죠. 역시 장기 바닥권 그리고 음식료 이쪽은 환율 하락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환율이 하락을 하면은 원료 수입할 때 단가가 싸지는 거죠. 환율 효과가 있기 때문에. 그럼 실적도 이제 기대할 수가 있겠고요. 남해화학 올해 실적이 근 3년치보다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회사 말씀을 드렸죠. 실적을 보여드리면 여기는 이제 컨센서스가 안 나와서 보여드리면은 3분기까지 영업이익이 313억입니다. 2017년이 제일 많았는데 더 많이 늘었죠. 그렇게 해서 반도체 공정에도 좀 납품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좀 하락을 했을 때 모아갈 수가 있는 거죠. 뭐 한 4% 이렇게 빠지면은 이게 모아가는 거죠. 쓱을 보면 외국인은 사죠. 하락을 해도 연기금이 이 매도가 끝나면은 이제 다시금 시세를 줄 수 있고 이렇게 밴드를 이렇게 잡아 드렸어요. 여기가 이 저점이죠. 이렇게 실적이 좋고 기대할 수 있는 종목, 내용이 있는 종목들은 모아갈 수 있는 겁니다. 저는 이제 몰빵, 뭐 이렇게 한 번에 매수 이런 거를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분할 매수 말씀드리고 한 번 사고 이제 모아 가시면서 단가를 조정하는 이렇게 항상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여기서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을 사죠. 제가 업종 분산, 종목 분산, 뭐 비중 조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A 종목이 있고요. A 종목을 샀어요. B 종목을 사고 그러면 하나는 올라갈 수가 있고 하나는 떨어져요. 그럼 이쪽은 이제 분할 매수를 모아가는 거죠. 뭐 한 4% 이렇게 빠졌을 때 한 번 더 사고 모아갑니다. 그러면은 내 단가는 여기서 분할 매수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되죠. 이쪽으로 올라갔을 때는 올라가는 대로 이제 5%에서 10% 최근 장은 장이 좋았을 때 10% 정도의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장이 안 좋을 때는 한 5% 정도 수익이 나면 좀 챙겨주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. 다시 와서 올라가는 쪽 챙겨주고 또 C 종목이 있죠. 그럼 또 사요. D 이쪽에 올라가서 다 챙겼어요. 그럼 이제 지워지는 거고 이렇게 사는 구간에서 또 A가 이제 분할 매수를 했다면 단가가 여기에요. 그럼 이렇게 올라옵니다. 그럼 이쪽에서 또 챙겨요. 반 팔고 추가적으로 보고 또 챙기고 그럼 C, D, E가 되고 또 계속적으로 가시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분할 매수, 종목 분산, 업종 분산 이런 순환매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때 비중은 한 10% 정도 종목당 많으면 15% 이게 가장 이상적인 종목의 비중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 물리지 않거든요. 물리지 않고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아직도 이렇게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요. 이렇게 할 때가 시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시황이 좀 조정 구간이 나올 것 같다 하면은 이 분할 매수의 폭을 좀 늘려서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서 살 수가 있고요. 강세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업종 순환 매수 최근에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고요.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계속 순환매가 돌면서 이제 현금이 계속적으로 쌓이거든요.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. 그래서 다시 종목들 보면은 세아베스틸도 좀 말씀을 드렸었고 밴드도 이렇게 설정을 해 드렸었죠. 철강주 내년에 조선 업황 회복이 되면서 내년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고 철강주 말씀을 드렸죠.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는 현대그린푸드 실적이 나쁘지 않고 회사가 굉장히 주가가 싸게 형성이 되어 있다. 실적 보여드렸고요. PBR이랑 보여드렸죠. 0.46배 아직도 시세를 못 주고 바닥권에서 바이러스 때를 회복을 못하는 그런 종목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런 쪽은 우리가 충분히 좀 모아갈 수가 있다. 단기간에 막 상승 사서 내일 바로 오른다 이런 욕심만 없으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꾸준히 벌고 오래오래 할 수 있거든요.
계속 그런 쪽으로 좀 강조를 드리고 있는 입장입니다. 이렇게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. 셀트리온 계속적으로 반 챙겨주셔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. 그리고 오늘 좀 급락이 좀 나왔는데 이게 이때부터 시작을 했죠.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오른 겁니다. 23만원에서 시작을 해서 40만 3,500원까지 간 거는요. 거의 한 80% 가까이 셀트리온 간 거거든요.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두 배가 넘게 간 거고요.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간 거예요, 지금. 대형주잖아요. 시가총액이 5입니다.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는 30만원대 말씀을 많이 드렸었고, 이때도 어느 정도 이제 물타기 가능하다 좀 말씀을 드렸었죠. 그 후로 이렇게 좀 급등을 했는데, 이제 50% 챙겨주자는 관점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반 정도는 많이 챙겨주셨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. 나머지 물량도 오늘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,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. 이 밑에서 잡으신 물량들은 뭐 내일 다시 되돌림 반등이 나오면은 좀 챙겨주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. 이 종목이 여기가 이제 전고점이었죠. 전고점을 이때 돌파를 하고 간 건데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. 이 지지선은 여기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. 저는 이제 상승이 정도 좀 나오면은 셀트리온은 좀 이익 실현을 하시고 좀 지켜보는 관점으로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셀트리온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해 주시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내일도 이제 변함없는 시황과 함께 좀 찾아뵙고요. 오늘 첫 조정이 나왔으니까 좀 여유 가지시면서 시장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